안녕하십니까, 최혁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전 시간 미안하다 다음 사랑한다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자, 사랑한다 첫 시간인데요. 자, 요 내용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그동안 우리 강좌 10-가 강좌들 볼륨 1에 해당하는 내용들 보면서 어렵게 느꼈던 문제들입니다. 선생님이 다시 이렇게 취합해서요,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한 17문제 정도 됩니다. 좀 긴 시간일 텐데,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요 문제들 중에선 아는 문제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몰랐던 문제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었던 문제들, 혹은 이제 처음 들어온 신입생들 여러분들 중에서 요 문제가 질문을 하고 싶었던 문제다 였던 분들은 여기에서 찾아서 보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하나하나 볼 건데요. 자, 사랑한다 내용입니다. 집합에서 일단 유무리식 볼륨 1에 속하는 우리 교재로는 10페이지서부터 140페이지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한 문제 한 문제씩 찾아가면서 우리 문제 다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페이지의 9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세 집합의 포함 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그랬어요. 자, 일단은 집합론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유한집합이냐 무한집합이냐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자, 이들은 보면 일단 전부 다 잉여류에 관한 내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무한하고요. 자, 이것도 무한하고 이것도 무한합니다. 그러니까는 뭐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냐면, 무한집합은 순서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요. 순서를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즉 수열이랑 차이점인데요. 수의 나열이라는 것은 수를 계속 나열했을 때 몇 번째에 몇이 오는지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집합론은 그렇지 않죠. 무한집합의 형태가 됐을 때는 순서를 구분하지 않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에 구분하지 않고 이것들을 나타내보면, A는 바로 뭘 나타내냐면요, A라는 집합은 결국은 2n마 1꼴이니까 n은 정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3 나와요. 그러면 결국 무슨 수들의 집합이라는 거 알 수 있냐면 홀수 집합이야 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B 한번 볼까요? 자, B는 어떻게 되냐면 역시 2n 플러스 1이니까 1 집어넣으면 누가 나와요? 3 나오고 2 집어넣으면 5 나오죠? 3, 5, 7, 9 이렇게 나갑니다. 하지만 0 집어넣으면 1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1도 갖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요놈도 홀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어라, 이거 봐라. A와 B는 서로 뭐 하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쌤 서로 같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요, C라는 집합인데요. C라는 집합은 4의 배수. 요게 없어지면 4의 배수죠. 그죠? 4의 배수인데 거기서 2를 뺐어요. 2를 뺐으니까 요것은 결국은 누구랑 똑같으냐면 4n 플러스 3하고 똑같죠. 그래서 인여류로 표시하면 4로 나누어 3이 남는 수. 자, 요런 수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3 나오죠. 2 집어넣으면 7 나오죠. 그러니까 3, 5, 7, 9 이렇게 나가는데 3 다음이 누가 나옵니까? 3 다음이 7이 나오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11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는 원래 있던 3, 5, 7, 9 요런 놈에 두 칸씩 건너뛰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결국은 이 A와 B는요, C를 뭐 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얘네 둘은 C를 포함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요런 놈을 보기에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A, B가 C를 포함하면서 A와 B는 같은 거. 자, 일단 A, B가 같고 그랬으니까 바로 5번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9번이죠. 26페이지 9번의 정답은 바로 5번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27페이지의 12번 문제입니다. 27페이지 12번 문제 보죠. (27페이지)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 B 사이의 관계를 밝혀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저놈을 선생님이 한번 적어볼게요. A차 집합 B, 요놈의 여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 B의 여집합. 자, 요놈이 A의 여집합이다 그랬어요. 우리 여집합 갖고 놀기 정말 힘들다고 그랬죠? 자, 이럴 때는 부정법칙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을 전부 다 부정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면, 자, 요놈은 부정하면 뭘로 바뀝니까? 요놈은 부정하면 컴플리먼트가 사라지고요. 요놈도 컴플리먼트 사라지고 요놈도 컴플리먼트 사라져요. 대신 뭐가 바뀌어야 되죠? 요놈이 바뀌어줘야 되는 거죠. 반대로 다 바꾸는 거니까. 요놈은 어떻게 되냐면 A차 집합 B가 되겠고요. 자,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B의 여집합은 B로 바뀌겠고요. 자,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은 A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걸 만족하는 것을 찾아보면 되는데, 물론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벤 다이어그램 이용하지 않고 집합의 증명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집합은 일단 바꾸면 어떻게 바뀌죠? 차집합은 교집합과 여집합을 사용한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뀌게 되죠. 자, 거기에 합집합 B를 했더니 A다 이런 뜻이고요. 교집합과 합집합 사이의 관계에는 선생님이 무슨 법칙 쓰라고 그랬어요? 예, 배분 법칙, 분배 법칙 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앞에 거 뒤에 거 하면 A 합집합 B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연결이 교집합이 되겠고요. 뒤에 거랑 요 놈이랑 하게 되면 B의 여집합 합집합 B가 됩니다. 자, 요 놈이 A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바로 B 여집합 합집합 B는 흡수 법칙이 되죠. B랑 B가 아닌 놈을 합치게 되면 전체가 됩니다. 전체. 자, 그러면 전체하고요. 공통인 부분을 찾았어요. A 합집합 B랑. 그랬더니 A가 됐답니다. 어라 이거 봐라. 그러면 전체하고 누구랑 교집합이 A가 되게 돼 있죠? A죠, A. 그죠? 결국은 여기에서 문제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네요. A 합집합 B가 A가 되게 하는 조건을 찾아봐라.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A가 A 다시 나왔어요. 합집합 무슨 집합이다? 큰 집합이다. 누가 크다? A가 크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B는 상대적으로 작아지니까 A는 크고 B는 작아지는 이런 형태. 즉 A가 B를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요 놈을 우리가 보기에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몇 번이 정답? 2번이 정답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는요. 우리 27페이지 역시 1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겠네요. 그쵸? 자, 27페이지 14번 문제입니다. 집합 S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한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1은 S의 원소가 될 수 없어 이런 뜻이고요. 자, 두 번째, A가 S의 원소이면 1-A분의 1은 S의 원소이다. 이런 걸 갖다 이제 도미노 집합이라고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도미노 집합. 그죠? 연달아서 계속 순환하게 되는 그런 도미노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죠. 그죠? A가 S의 원소이면 A의 반대 1에서 A의 반대를 뺀 거에다가 역수를 취해도 S의 원소가 된다. 새로운 S의 원소가 된다. 자, 그러면 S라는 집합을 한번 펼쳐보죠. S라는 집합은 현재 누구만의 원소로 갖고 있냐면 3을 원소로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집합 안에는 3이라는 원소가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3이 S의 원소가 됐으니까 만약에 S의 원소 중에 A가 있다면 그 A에서 반대보, 1에서 반대보를 빼고 역수를 취해도 S의 원소가 된다. 즉 3을 집어넣어도 새로운 원소가 나온다는 얘기죠.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1마 3 마 2거든요. 마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도 새로운 S의 원소가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 이제는 3이 S의 원소라는 걸 굳이 집어넣을 필요가 없죠. 3 집어넣으면 무조건 얘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새롭게 탄생한 원소를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을 A에다 집어넣게 되면 1 플러스 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2분의 3이죠. 2분의 3. 그러면 2분의 3의 역수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또 새로운 원소가 되겠죠. 3분의 2. 그쵸? 자, 이제 3을 집어넣는 건 요거 나오게 되고요. 요거 집어넣으면 요거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개 건 이제 집어넣을 필요 없죠. 새로 나오게 된 3분의 1을 또 집어넣어요. 근데 계속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자, 이렇게 순환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규칙성을 빨리 발견을 해야 되죠. 자, 그때 우리는 똑같은 계산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고등과정에서는요, 똑같은 반복된 계산을 4번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아봤자 4번 정도 하게 되니까 그 안에 규칙성이 발견되게 돼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럼 한 번 더 해봅시다. 3분의 1에 또 한 번 집어넣으면요. 1-3분의 2는 3분의 1이에요. 그럼 3분의 1의 역수는 어떻게 됩니까? 3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S라는 집합은요. 3 집어넣으면 얘가 나오고 얘 집어넣으면 얘가 나오고 얘 집어넣으면 얘가 나옵니다. 그죠? 자, 바로 현재 우리가 S라는 집합에서는 3만을 원소로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어떤 원소를 갖는지는 모르죠. 더 어떤 원소를 갖는다면 여기다 아마 추가가 될 거예요. 그죠? 뭐 3개 정도가 또 추가되든지 뭐 계속해서 추가가 될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일단 3이라는 것만을 원소로 갖는다는 가정하에서는요. 최소로 가질 수 있는 원소들은 바로 이 원소들이 최소로 가질 수 있는 원소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바로 NS의 최소값, 미니멈이죠. 미니멈 NS. 자, NS의 최소란 뜻입니다. 이 최소의 개수는 몇 개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바로 3개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다뤄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우리 28페이지에 17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자, 28페이지 17번 문제입니다. 자연수 K의 배수를 원소로 하는 집합을 AK라 할 때. 자, 요거는요, 선생님이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를 좀 보세요.
자, 이 AK에 관한 문제는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K의 배수에 관한 문제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K의 약수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AK가 K의 배수라고 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K의 약수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K의 약수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형태를 선생님이 밝혀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일단 첫 번째, 자, K의 배수라고 할 때, AK가 K의 배수라고 할 때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보편적으로 우리가 AM과 AN이 있다고 합시다. AM과 AN이 있다고 할 때 AM과 AN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교집합하고 합집합이 있겠죠. 교집합하고 그 다음에 합집합이 있습니다. AM 합집합 AN. 자, 요 놈은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A2, A3 하게 되면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공통인 부분이죠. 그러면 요건 뭐가 됩니까? A6가 됩니다. 그죠? A6가 돼요. 그래서 A2와 A3 교집합하면 A6가 돼요. 무조건 나오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 놈은 결국은 뭐가 나오게 되냐면요. A라는 놈에 바로 여기에는 6이라는 숫자가 2와 3의 공배수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 여기에는 LCM이 나오게 됩니다. 최소 공배수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최소 공배수. 문제는 합집합인데요. 합집합은요. A2하고 A3하고 합쳐보세요. 그러면 2의 배수와 3의 배수를 합치죠. 그러면 도대체 몇의 배수입니까? 모릅니다. 이때는 몰라요. 그래서 요것은 A에다가 모른다. 자, 뭐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자, 요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K의 배수에서 교집합과 합집합을 할 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AK가 이번에는 K의 약수라고 할 때. K의 약수라고 할 때입니다. K의 약수. 자, 이렇게 될 때예요. 자, 요 놈도 마찬가지. 그러면 AM과 AN 사이의 교집합도 할 수 있고요. AM과 AN 사이의 합집합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 놈들은 각각 A의 누구로 표현이 되느냐 이런 뜻이에요. 자, 예를 들면요. 자, 요거는 12라고 해보고요. 요거는 얼마라고 해볼까요? 18이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12의 약수와 18의 약수죠. 그죠? 그럼 12의 약수와 18의 약수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건 몇의 약수일까요? 1, 2, 3, 4, 6, 12. 1, 2, 3, 6, 9, 18. 그러면 1, 2, 3, 6이 들어가잖아요. 결국은 6의 약수가 공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바로 6의 약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6이라는 숫자가 12와 18의 최대 공약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최대 공약수 GCD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해됩니까? 자, 하지만 합집합은 어떻게 됩니까? 12의 약수하고 18의 약수 합치면 어떻게 돼요? 누구의 약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얘는 역시 모릅니다. 누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K의 배수일 때는 교집합을 하게 되면 무조건 최소 공배수가 나오게 돼 있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K의 약수일 때는 교집합을 하면 무조건 누가 나오게 돼 있냐면 최대 공약수가 나오는 거구나. 배수집합일 땐 최소 공배수, 약수집합일 땐 최대 공약수. 단 그들의 연산은 교집합일 때 가능하다. 그죠?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자, 합집합일 땐 일반적으로 연산이 지금 불가능하죠. 하지만 합집합일 때도 연산이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약배수 관계를 가지면 되는 거예요. 약배수 관계를 가질 때 약배수 관계가 성립할 때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계산이 가능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예를 들면 어떻게 되냐면요. A2, A3, 그 다음에 A9 이렇게 해볼까요? 자, 만약에 이것이 배수의 관계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수의 관계에서 합집합을 해보죠. 배수. 자, 배수일 때는 어떻게 돼요? 배수일 때는 3의 배수와 9의 배수를 합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3과 9가 약배수 관계가 있죠. 9의 약수가 3이고 3의 배수가 9니까 이럴 때는 합집합도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배수일 때는 3의 배수와 9의 배수 합치면 몇의 배수가 될까요? 그렇죠. A3가 되는 거죠. A3. 3배수가 되는 거죠. 3배수가 훨씬 더 많잖아. 3배수 안에 9배수가 다 들어가니까. 그죠? 그 다음에 약수라면 어떻게 될까요? 3의 약수와 9의 약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때는 누가 될까요? A9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죠? A9.
그러니까 합쳐놓은 거니까 9의 약수가 3의 약수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합집합이라는 연산은 약수, 배수의 관계가 성립할 때 계산이 되어지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K의 배수와 K의 약수를 다루는 문제의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만 알아두면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원래 본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자연수 K의 배수입니다. 배수 집합이죠. 배수를 원소로 하는 집합을 AK라 할 때, 자,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M의 최소값과 N의 최대값의 합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 거 한번 보죠. A의 M, AM이죠. 자, 이 놈이 포함당한다. A4 교집합 A6,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A4와 A6는 교집합이니까 무조건 계산이 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4와 6의 뭐예요? 배수였었으니까 최소 공배수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4와 6의 최소 공배수는 12야. 24라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12에 포함이 되는 M이야. 그러니까 M의 배수는 12의 배수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작은 값은 어떻게 돼요? 얘가 속하려면 12의 배수꼴이 나와야 되죠. 예를 들면 M이 24라고 하면 A의 24는 24의 배수잖아요. 24의 배수는 12의 배수에 속하잖아요. 하지만 12의 약수가 들어가 버리면 6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6의 배수는 12의 배수에 속하나요? 아니죠. 그렇죠? 결국은 이 M이라는 것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M이라는 것은 12의 배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12의 배수. 그죠? 그러면 M은 12의 배수다. 그런 수 중에서 가장 작은 12의 배수를 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M의 최소값 M. 자, 이놈은 바로 12의 배수의 처음 시작인 12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다음 두 번째 거 보도록 합시다. A8하고요. 그 다음에 합집합 A12입니다. 이렇게 되죠. 자, 이놈은 포함을 당한다. AN에 그랬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단 보세요. 이번에는 합집합입니다. 합집합. 그러니까 합집합이니까 계산이 자유롭지 못하죠. 얘네 둘이 어떤 관계가 되주면 참 좋은데, 자, A8이라는 게 얘가 8의 배수예요. 8의 배수. 그 다음에 얘는 12의 배수입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8, 16, 24. 자, 요렇게 나가는 놈이고요. 자, 얘는 12, 24, 36. 자, 요렇게 나가는 놈이에요. 얘네들을 다 짬뽕 시켜놨답니다. 짬뽕 시켜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8, 그 다음에 12, 16, 24, 그 다음에 뭐 83, 24, 84, 32가 들어가니까 32, 36. 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AN이 다 포함한대요. 포함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이 8 자체도 4의 배수이고요. 12 자체도 4의 배수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수는 모두 이미 4의 배수는 돼 있는 거죠. 그죠? 하지만 얘와 얘가 직접 약배수 관계를 갖지 않기 때문에 8의 배수나 12의 배수라고 하면 안 되겠죠. 왜? 12의 배수 안에는 8의 배수로서 아닌 놈도 있겠고요. 8의 배수 안에도 12의 배수가 안 되는 놈이 있겠죠. 결국은 얘와 얘의 뭐를 구해주면 되는 거냐면 8과 12의 최대 공약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N은 8과 12의 최대 공약수 GCD의 약수가 들어가는 거죠. 약수. 이해됩니까? GCD의 약수. 자, 그러면 8과 12라는 것은 그놈의 8과 12의 최대 공약수가 얼마냐면 4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4의 약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4의 약수는 1, 2, 4가 됩니다. 그러니까 A1 하면 자연수 전체, 그러니까 정수 전체가 되죠. 그죠? 배수 집합이니까 그냥 정수 전체가 돼버려요. 정수 전체 다 포함하죠. 그 다음에 2는 짝수입니다. 짝수들 얘 다 포함하죠. 4의 배수도 얘 다 포함하겠죠.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바로 이 놈을 뜻하겠죠. 그래서 최대 n이 되겠네요. 최대 n값은 바로 4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구하라는 게 무엇이냐? 바로 m의 최소값과 n의 최대값의 합을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12와 4를 더한 값이죠. 자, 그래서 16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35페이지 19번입니다. 자, 35페이지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네모안에 필요 충분 조건 중에서 알맞은 것을 써넣어라. 자, 이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를 해석하면 되는데, 자, 요거 이기 위하여 그랬다란 얘기예요. 요거 이기 위하여. 그죠? 요 놈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가정과 결론이 바뀐 꼴이죠. 그러니까 요놈이기 위한 게 아니라 요놈이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좀 갖춰보면요. 가정해 나가는 것이 요놈입니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것은 누가 되기 위하여? 바로 절대값 x가 2보다 작기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화살표의 방향이 일단 반대로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헷갈렸을 수 있어요. 그게 이 문제의 함정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이 절대값을 푸는 겁니다. 절대값이라는 건 실제 거리를 뜻하죠. 원점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2 미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직선상에서 원점에서 갈 수 있는 방향은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양쪽 끝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그 다음에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둘 사이의 포항관계를 밝히면 되죠. 왜냐하면 미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누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냐면 바로 마3부터 3까지고 마이부터 2까지니까 얘가 더 좁고 얘가 더 넓죠. 그러니까 얘가 더 큽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큰 놈이 어디냐면 요 놈이 큰 놈이고요. 요 놈이 작은 놈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큰 놈이 작은 집에 가겠다고 그러는 거죠. 큰 놈이 작은 집에 들어가려면 충분히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 조건은 무슨 조건이냐? 바로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어디서 놓쳤어요? 대부분 이거 거꾸로 봐서 놓친 학생들이 대부분이죠. 그쵸?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우리 40페이지의 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40페이지의 3번 문제 보죠. 자, 개수가 실수인 다항식 fx와 그 다음에 gx에 대해서 다음 abc가 다음과 같을 때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쵸? 옳은 걸 찾아라, 이 말이네요. 자, 일단 fx는 그랬습니다. 자, a의 진리집합 fx는 0보다 작다 그랬어요. fx는 0보다 작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게 이제 a의 진리집합입니다. 그러면 a의 여집합도 한번 구해볼까요? a의 여집합은 어떻게 될까요? a의 여집합은 이놈의 반대잖아. 부등식에서는 반대하면 어떻게 돼요? 부등호의 방향만 바뀌는 게 아니라 등호가 있던 놈은 없어지고 없었던 놈은 생기는 거죠. 그래서 a의 여집합이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fx는 거꾸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그 다음에 b라는 놈은 어떻게 되냐면요. g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어요. g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b의 여집합도 한번 구해볼까요? b의 여집합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gx는 0보다 작다. 자, 이렇게 적어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집합을 보면요. c가 어떻게 생겼느냐? 바로 c라는 것은 gx보다는 크고요, 0이. 그 다음에 fx보다는 작거나 같은 0이랍니다. 자, 이렇게 생겨 있죠. fx는 양수 또는 0이고요. gx는 0보다 작은 음수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gx는 0보다 작다. 그러면 이거 한번 나타내 볼 수 있죠. 자, 요 놈은 어떻게 됩니까? b의 여집합이요. b의 여집합.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해당하는 거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요거는 a의 여집합이죠. 요거는 a의 여집합.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네. 그치? 여기는 지금 현재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이 동시에 성립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c라는 놈은 그랬고요. 자, fx는 0보다 c는 a 합집합 b다. a랑 b를 합쳐놓으면 돼, 이런 뜻이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a 합집합 b가 c가 되는지 확인합시다. 그러면 이것은 fx가 0보다 작거나 또는 그 다음에 g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얘가 과연 c랑 똑같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요놈이 c랑 지금 똑같은가요? gx는 0보다 작고 그랬으니까 이것 자체도 틀려져 버리죠. 그러니까 요놈은 c랑 같지 않습니다. 그죠? 안 되고요. 자, 2번 보도록 할까요? 2번은 어떻게 되냐면 c는 a의 여집합, 그 다음에 합집합 b의 여집합이랍니다. 자, 요놈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죠. 드모르간 법칙 사용하면. A 교집합 B는 어떻게 돼요? A 교집합 B는 우리 했었지만 요 위에 거랑 위에 거에 AND로 엮이는 거죠. 공통인 부분이니까 어떻게 돼요? A 교집합 B, 요 놈의 공통 부분의 여집합. 그냥 반대로 해도 되겠네요. 그쵸? 바로 반대로 해도 되겠네요. 우리 여집합 찾아냈으니까. 그러면 여집합들의 합집합이니까 여집합들 얘네 둘에 합쳐놓은 거죠. 그러면 fx 0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이죠. 또는 그 다음에 gx는 0보다 작다.
GX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과연 이것이 역시 또 C와 같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쵸? 자,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A의 여집합 여기 있잖아요. 그죠? 자, 요거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C라는 것은요. 이게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자, C라는 것 자체는요. A의 여집합도 성립하고 B의 여집합도 성립해야 되니까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놈하고는 어떤 차이가 생깁니까? 얘는 교집합인데 얘는 합집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것도 안 된다라는 거 알 수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보도록 합시다. A랑 B랑 C랑 합치면 그게 실수 R이 되니? 이렇게 묻는 거죠. A가 누구냐면요. fx는 0보다 작다예요. fx는 0보다 작다. 또는 그 다음에 B는 누구냐면 g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g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 다음은 C죠. C는 요 놈이거든요. C는 나눠서 생각하면 gx는 0보다 작다와 또는 gx는 0보다 작다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또는이 전부 다 겹쳐졌는데요. 결국은 요 놈을 합쳐볼까요? 요 놈을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g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gx는 0보다 작다. gx는 실수란 얘기죠. 그죠? gx는 실수. 개수가 실수라고 그랬으니까 실수고 fx는 0보다 작다.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합치면 실수 전체입니다. 결국은 이놈은 누가 되게 돼 있어요? 실수 r이 되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보도록 하죠. A랑 그랬어요. A가 fx,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여집합.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그대로 써주고 fx는 0보다 작고 또는 g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까지 그대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합집합이니까 또 또는이죠. C의 여집합은 요거 반대로 적으란 얘기예요. 반대로 적으면 gx는 0보다 크거나 같고로 바뀌죠. and 그리고 fx는 0보다 작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과연 역시 뭐가 되겠느냐? 실수가 되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자, 합쳐보죠. 합쳐보는데요. 요놈과 요놈이 똑같죠. 그 다음에 요놈과 요놈이 똑같죠. 그러니까 fx는 0보다 작은 쪽만, g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생기기 때문에 이건 전체가 나올 수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실수 R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A 합집합 B 그 다음에 교집합 C는 R이 되니? 라고 물었어요. A 합집합 C는 어떻게 됩니까? 맨 처음에 있었던 거죠. 요 놈이에요. 요 놈에다가 그러니까 fx는 0보다 작거나 g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 놈에다가 교집합을 할 거야. 교집합을 하는데 C를 할 거거든. C는 gx는 0보다 작고 gx는 0보다 작고 그리고 그 다음에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뜻이죠. 자, 요 놈이 과연 또 실수가 되겠니?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자, 확인해 보면요. 자, 요 놈과 요 놈의 교집합이에요. 근데 얘는 또는이니까 gx는 0보다 작다와 fx는 0보다 작다와 g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 놈과 교집합인 부분이죠. 교집합인 부분이면 얘랑 얘는 이미 서로 소입니다. 서로 소니까 공통인 부분이 나타날 리가 없죠. 그 다음에 얘네 둘은 그대로 쓰는 거니까 요 놈과 요 놈 자체도 서로 소예요. 그 다음에 요 놈과 요 놈도 서로 소예요. 그러니까 교집합인 부분이 나타날 리가 없죠. 얘는 공집합입니다. 공집합. 그렇기 때문에 요 놈도 실수가 될 수 없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립하게 되는 것은 바로 3번이죠. 3번. 요 놈이 성립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답 몇 번이라고요? 3번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역시 40페이지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 5번 문제 보죠. 자, 봅시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A 별 B는 A 교집합 B 합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다 라고 정의를 할 때 다음 중 항상 성립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자, 이건 무슨 말이죠? 대칭차집합의 역이죠. 반대. 대칭차집합의 반대.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A 교집합 B 합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에요. 자, 컴플리먼트를 써서 반대로 싹 다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A 교집합 B의 반대, 여집합, 그 다음에 합집합의 반대, 교집합. 그 다음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반대, A 합집합 B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놈의 전체에 무슨 집합? 여집합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A별 B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것은 A 교 B 여 이렇게 되니까 요거에서 요걸 뺀 거의 여집합이죠. 그러니까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뺀 거에 요 놈의 전체에 여집합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전체가 있고요. 자, A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B가 있을 때 자, 원래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빼내면 요 두 부분이죠. 그죠? 이 두 부분을 여집합한 거. 그러면 전체에서 요 두 부분을 뺀 부분이 되니까 어디를 뜻하게 되냐면 바로 요 바깥쪽과 요 맨 안에 교집합 여기 두 군데를 의미하고 있죠. 그죠? 자, 요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확인 한번 해보죠. 자, 1번부터 볼까요? A하고 별 U를 하면 그게 과연 U가 되겠니? 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요거는 요렇게 그려야죠. 그림을. 여기에 U가 있고요. 여기에 A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A에서 U를 빼고 U에서 A를 한번 뺀 걸 표시하시고 그놈의 여집합을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에서 U를 한번 빼봐봐요. 그러면 누가 남습니까? 남는 게 없죠. 공집합이죠. 공집합. 그 다음에 U에서 A를 빼면 누가 남습니까? 여기가 남죠. 그러면 요 놈의 반대가 누가 됩니까? 요 놈의 반대가 A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됩니다. 아이고 1번 바로 정답 됐네요. 그죠? U가 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A가 된다는 거 알 수 있는데 자 이건 그림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죠. 요 놈을 갖다가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죠. A에서 U를 한번 빼고 그 다음에 U에서 A를 빼요. 이렇게 그거를 합쳐요. 그놈의 무슨 집합? 여집합을 생각하면 된다 그랬잖아. 여집합을 생각하면 뭐가 돼버리냐면 A에서 U를 빼면은 무슨 집합? 공집합. 그쵸? A에서 다 빼버렸으니까. U에서 A를 빼면 A의 여집합이잖아요. 그죠? A의 여집합과 공집합을 합치면 A의 여집합.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라는 뜻이니까 이 놈은 A가 된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U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 거 찾는 거니까 1번 맞고요. 자, 2번 한번 볼까요? 자, 2번은 어떻게 되냐면 A별 B하고 B별 A. 바로 교환이 성립하니? 이런 뜻이잖아. 순서 바꿔도 똑같니? 이런 뜻이거든요. 자, 정리해보면 왼쪽은 어떻게 됩니까? A별 B는요. A에서 B 뺀 거, 그 다음에 합집합 B 빼기 A 한 거, 자, 요 놈의 여집합하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B 빼기 A 합집합, 그 다음에 A 빼기 B 요 놈의 여집합하고 똑같니? 자, 안에서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는 거죠. 그죠? 결국은 얘는 똑같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A 별 공집합 이런 뜻이죠. 요 놈이 A의 여집합하고 똑같니? 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정리하면요. 자, 요 놈은 A 빼기 공집합, 그 다음에 합집합, 그 다음에 공집합 마이너스 A. 자, 요 놈의 여집합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정리해 봅시다. A에서 공집합 뺀 게 없어요. 그러니까 A죠, A에다가 합칠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 A야. 공집합에서 A를 뺐어. A를 빼면 뭐해? 원래 없었는 걸. 그러니까 이거 공집합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통째로 A만 남아있네요. 그러니까 요 놈은 뭐가 되냐면 A의 여집합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다음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A별 B는 그랬어요. A별 B는 A의 여집합 별 B의 여집합이랑 똑같니? 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요 놈은 좌변이 지금 A에서 B를 뺀 거 합집합, B에서 A를 뺀 거의 전체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요 놈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렇게 돼요. A의 여집합, 차집합, B의 여집합. 그 다음에 요 놈의 합집합, B의 여집합, 차집합, A의 여집합. 그 다음에 요 놈 전체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습니다. 과연 얘를 정리했을 때 얘가 되나만 확인을 해주면 되죠. 자, 이 여집합을 안으로 집어넣어 버릴까요? 이 놈을 집어넣으면 요거 반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A의 여집합, 차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 그 다음에 요 교집합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여집합 들어갔으니까 요 놈 어떻게 되냐면 B의 여집합의 차집합, A의 여집합, 요 놈의 여집합. 자, 이렇게 컴플리먼트 들어갑니다. 그러면 싹 다 반대로 바뀌는 건데요. 보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차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집합으로 바꿔놔야 되겠죠. 교집합으로 바꾸면 뒤에 게 여집합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것도 교집합으로 바꾸면 뒤에 여집합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죠. 그 다음에 컴플리먼트 낀겨 넣어볼까요? 컴플리먼트 낀겨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반대로 바꾸면요. 이렇게 바뀌죠. A 교집합, B의 A 합집합이죠. A 합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뀌게 되죠. A 합집합 B의 여집합. 그 다음에 여기가 교집합 그대로인가요? 교집합 그대로죠. 자, 그 다음에 요 놈은요.
B 합집합 A의 여집합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요것을 갖다가 다시 정리하게 되면요. 이거 풀어서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걸 컴플리먼트로 다시 뽑아낼 수가 있는데요. 컴플리먼트로 뽑아내면 여기 컴플리먼트 하나 더 줄 수가 있죠. 그러면 또다시 반대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또다시 반대로 바뀌면, 요 놈 자체를 가지고 정리를 해도 되나요? 요 놈 컴플리먼트를 빼내면 B차 A. 아, 요거 그냥 바로 바꿀 수가 있네요. 그죠? 요거 요렇게 바꿀 수가 있죠? 요 놈 자체를 그냥 정리하면 되네요. 여기서 정리하면 되죠. 여기서. 예, 괜히 왔네요. 자, 요 놈을 바꿔보면요. 이게 지금 A의 여집합, 차집합이니까 차집합을 없애고 교집합으로 바꾸면 이게 뭐가 됩니까? 없어지죠. 이렇게. 그러면 앞에 게 B차 A죠. B차 A. B차 A. 요렇게 되고요. 합집합. 요 놈도 바꿔보면 요거 교집합으로 바꾸면 요 컴플리먼트가 이렇게 사라지죠. 그러니까 여기는 A차 B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놈의 컴플리먼트가 되는 거죠. 과연 얘랑 똑같니? 라는 뜻이니까 요건 앞에 뒤에 거 순서만 바뀐 거잖아요. 그죠? 역시 맞다라는 거 알 수 있네요. 괜히 복잡하게 갈 뻔했죠. 다섯 번째, A별, A의 여집합은 공집합이 되니? 요거 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A 차집합, A의 여집합. 그 다음에 합집합, A의 여집합, 차집합, A. 자, 요놈의 여집합입니다. 자, 요놈 계산하면 공집합 되니? 이런 뜻이거든요. 자, 볼까요? 자, 요놈 A에서 A가 아닌 놈을 뺐어요. 그러면 남는 게 뭐 남습니까? A에서 A가 없는 걸 뺐으니까 그냥 A 남죠. 그 다음에 합집합, A의 여집합에서 A. 반대를 뺐으니까 이것도 A의 여집합만 남습니다. 요놈의 여집합이죠. A 합집합, A의 여집합은 나와 내가 아닌 거니까 전체지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의 여집합이니까 이놈은 공집합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5번 맞습니다. 자,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페이지에 39번입니다. 자, 52페이지에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주어진 집합들은 사칙연산 중에서 어느 연산에 공통으로 닫혀 있는지 구하여라.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는 0을 원소로 갖는다라고 그랬으니까 자, A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A 집합입니다. 어떤 연산에 관해서 닫혀 있는지. 자, 요거 정리를 다시. 우리가 덧셈, 그 다음에 뺄셈, 곱셈, 나눗셈 요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자, 먼저 A 집합부터 보면요. 자, 덧셈은 어떻게 됩니까? 0 더하기 0은 0이죠. 그죠? 0 더하기 0은 0이니까 이거 원소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거 됩니다. 덧셈. 그쵸? 그 다음에 뺄셈. 0 빼기 0도 0이죠. 뺄셈도 돼요. 그 다음에 0 곱하기 0도 0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0 나누기 0도 0이죠. 아닙니다. 0으로 나누는 것은 제외되는 거죠. 그래서 0으로 나눈다는 말이 없어야만 얘는 성립하게 되죠. 이건 된다고 볼 수가 없죠. 0으로 나눈다는 말이 없죠. 자, 그 다음에 B를 한번 보도록 하죠. B는 1입니다. 그럼 덧셈 됩니까? 여기에는 1이라는 원소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무수히 1이라는 것만 잔뜩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1, 1, 1, 1, 1. 요렇게 보셔야 돼요. 1 하나만 띡 있다고 그래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1이 여러 개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중복되는 원소 하나만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두 개의 원소가 1, 1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면 1 더하기 1은 어떻게 됩니까? 2가 되니까 이것은 될 수가 없죠. 그다음에 1 빼기 1은 누가 됩니까? 0이죠. 2 안에 없죠. 자, 이것도 안 됩니다. 1 곱하기 1은 1이죠. 무조건. 됩니다. 1 나누기 1도 1이죠. 됩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하면 벌써 알았죠. 공통으로 닫혀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 바로 곱셈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세 번째 C도 마저 해보면요. C는 뭐냐면 마이너스 1과 1입니다. 덧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1 더하기 1은 2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안 되고요. 자, 뺄셈.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버리면 2가 되죠. 이것도 안 돼요. 곱셈. 1 곱하기 1은 1,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두 번 곱해도 1. 다 닫혀있죠? 자, 이거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 나눗셈 역시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지금 B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죠? 마지막으로 D입니다. D는 뭐예요? 짝수인 자연수다 그랬어요. 짝수인 자연수. 그러면 짝수인 자연수는 짝수 더하기 짝수는 짝수 됩니까? 짝수 맞죠? 짝수인 자연수와 짝수인 자연수도 하면 짝수 됩니다. 이거 되고요. 짝수인 자연수에서 짝수인 자연수를 빼면은 짝수인 자연수가 나옵니까? 아니죠. 예를 들면 2에서 4 빼보세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는 짝수이긴 하지만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수가 될 수 없죠. 그래서 뺐으면 안 된다. 짝수인 자연수와 짝수인 자연수 곱하면
역시 짝수인 자연수 나와야죠. 왜냐면 2AB하고 2B를 곱하면 4AB인데 4AB라는 건 2 곱하기 2AB잖아. 그러니까 2AB가 자연수니까 무조건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곱셈 되고요. 자, 나눗셈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라지면 서로 소가 될 수도 있겠죠. 서로 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짝수인 자연수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연산은 바로 곱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곱셈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네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우리 61페이지의 복소수 단원입니다. 복소수 단원 61페이지 58번 문제 보도록 하죠. 61페이지 58번 문제. 자, 봅시다. 자, Z분의 오버라인 Z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오버라인 Z분의 Z 마이너스 1을 더했더니 복소수 I를 만족시키는 실수가 아닌 오버라인 Z 복소수 Z에 대해서 아니죠? 요거 밑으로 내려와야 되네. 그치? 자, 봐봐. 선생님이 해줄게. 이 오버라인 Z는 요 안에 들어가는 거야. 자, 복소수 Z에 대해서 Z의 제곱을 구하여라. 자, 이렇게 복소수 Z에 관한 문제. 이렇게 하나의 대표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문제는 선생님이 바꿔서 쓸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Z를 뭐라고 두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A 플러스 BI라고 두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자동으로 오버라인 Z는 어떻게 돼요? A-BI라는 켤레 복소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이것이 뭐를 만족한다 그랬냐면 Z분의 오버라인 Z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오버라인 Z분의 Z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했더니 얘가 I래. 자, 요걸 간단히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요걸 정리해보면 분모 통분해야 되죠. 아니면 곱해도 되죠. 곱해도 됩니다. 곱해버릴까요? 그냥 통분할까요? 통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Z 곱하기 오버라인 Z분의 이렇게 되겠죠? 자, 요놈이 이렇게 곱해지니까 오버라인 Z 제곱이 되고요. 이거는 오버라인 Z가 되죠. 오버라인 Z 제곱 플러스 오버라인 Z. 그 다음에 플러스 얘네 둘이 곱하면 Z 제곱 마이너스 Z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Z 곱하기 오버라인 Z는 얘와 얘의 곱입니다. 얘와 얘의 곱은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이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분자에 해당하는 건 지금 제곱과 제곱의 합입니다. 제곱과 제곱의 합. 그러면 앞에 거의 제곱이 얼마예요? 앞에 거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I제곱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플러스 2ABI죠. 그죠? 그러니까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플러스 2ABI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제곱하게 되면 요 놈이 똑같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마이너스 2ABI가 되니까 앞에 거에 플러스 2ABI하고 뒤에 거에 마이너스 2ABI는 사라져 버리겠죠. 둘이 더했으니까 사라졌죠. 그래서 요 놈만 남겠네요. 거기에다가 요 놈과 요 놈, 여기에서 여기 뺀 거를 써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 뺀 거.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뺀 거는 요거에서 요거 뺀 거잖아요. 그러면 A는 사라져버리고 마이너스 2BI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요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바로 이놈이 누구라고 그랬냐면 I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요걸 분리해보면요. 실수부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실수부가 아이고 여기가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아니죠. 마이너스 B제곱이죠. 왜냐면 요놈의 제곱하면요. 요놈의 제곱하면 A제곱, 그 다음에 B제곱, I제곱이니까 부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요놈의 실수부가 현재 누구냐면요. 이거 분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2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고요. 허수부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허수부는 2B, 그 다음에 여기 I가 띡 붙는 거죠. 그쵸? 자, 요 놈이 바로 누가 돼야 되느냐? I가 되랍니다. I는 순호수잖아요? 허수 부분만 있는 거니까 얘가 갖는 값이 얼마여야 돼요? 0이어야 되잖아요. 0.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1. 그쵸? 마이너스 2BI였으니까. 그죠? 요게 마이너스 1이 돼줘야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붙어서 플러스 1i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네요. 아,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2배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바로 0이 돼줘야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또 하나는 뭡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2B라는 놈은 마이너스 1이 돼줘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하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b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값이 안 나오게 되잖아요. 이 값 0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양수값을 갖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결국은 얘가 0 된다는 얘기인데 이 분자가 0 된다는 것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걸 찾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 자, 요 놈은 0이 됩니다. 이렇게. 그쵸? 조건이 두 가지가 나오죠. a는 마이너스 b가 되든지 또는 a는 누가 돼야 됩니까? b가 돼야 되겠죠. 이걸 조건을 두 개로 나눠서 해석을 해줘야 되겠네요.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b일 때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a가 마이너스 b라고 하면 이게 b제곱, 그냥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집어넣어도 되겠죠? b 대신에 마이너스 a 집어넣으면 이게 a제곱이 되는 거니까 2a제곱 분의 이렇게 되겠고요. 요거 b 대신에 마이너스 a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 자, 요 놈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것은 2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되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2a제곱 되거든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가 0이다. 이렇게 해서 a는 몇 또는 몇이 됩니까? 0 또는 a는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고요. 자, a가 0이면 뭐 b도 0이죠. b도 0. a가 0이면 b도 0이고요. 그 다음에 a가 1이면 b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왼쪽에선 이런 놈이 나오고요. 오른쪽에서는 a와 b가 같을 때예요. 그러면 이 놈은 2a 제곱분의 a와 b가 같은 놈이니까 a 쓰면 되니까 2a는 역시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2a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a 제곱 넘으면 플러스 2a 제곱이거든요.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a가 0이 돼버리는 거죠. 자, 여기서 나오는 a의 값은 0 또는 마이너스 1. a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것에 따른 b값 정하면 a가 0이면 b도 같으니까 0이고요. a가 마이너스 1이면 b도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는요. 지금 복소수 z라고 그랬기 때문에 a도 0 되고 b도 0 되고 a도 0 되고 b 0 되면 돼야 안 돼요. 0 플러스 0i는 복소수가 아니죠. 그렇죠? 예, 실수란 말이죠. 물론 복소수 0 플러스 0i를 써도 되겠죠. 0 플러스 실수가 아닌 그랬네요. 그죠? 실수가 아닌 복소수라고 그랬으니까 예, 이 0은 제외를 해야 됩니다. 요거 버리고 요것도 버려야 되겠죠. 자, 두 경우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요 놈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z가 a 플러스 bi니까 1 마이너스 i가 되네요. 이렇게. 그죠? 1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요 놈은 z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i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z제곱이니까 z제곱의 값은요. 왼쪽에서 누가 나옵니까? 1-i의 제곱, 마이너스 2i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오른쪽에선 z의 제곱이 누가 나옵니까? 자, 이것은 제곱할 거니까 음수 다 양수로 바꾸고 생각해도 되죠. 1 플러스 i의 제곱이니까 2i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i와 플러스 2i를 가진 것을 찾아주시면 되네요. 정답 몇 번입니까? 5번이 정답이겠죠. 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9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90페이지에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에 22번. 자, 보겠습니다. 90페이지 22번. 자, 3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하여라. 자, 무슨 뜻이냐? 요거 좀 정리해보죠. f와 x라는 다항식을 갖다가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3x 플러스 2다. 자, 그런데 이 fx라는 놈을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fx라는 것을 x-1의 제곱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눴던 x 플러스 1의 곱으로 나누면 도대체 나머지가 얼마가 되겠니? 라는 거죠. 이 나머지를 구하여라 이런 뜻입니다. 각각의 몫을 설정을 하게 되면 몫을 각각 L, 그 다음에 여기는 M, 여기는 N. 자,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죠. 자, 여기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참 많이 느끼는데 일단 요 R입니다. R. 요 R이 갖는 건 몇 차식이 돼야 되죠? N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는 몇 차식이라고 그랬어? 하나의 차수가 줄어든 N-1차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2차와 3차의 곱으로 2차와 1차의 곱, 바로 3차로 나누는 거니까 바로 요것이 2차식이라는 건 알 거예요. 그죠? 자, 요거는 이해를 하셨을 텐데 그 2차식을 잡는 데 있어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잡고 문제를 대부분 다룬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풀면은 미지수가 3개가 돼버려서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0 되게 만들 수 있는 수치 대입, 그러니까 대입할 수 있는 값이 2개밖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미지수를 3개 잡으면은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사용할 수학적인 스킬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 좀 어렵게 생각하니까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를 들어서 26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26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요것을 갖다가 우리가 3으로 나누면 얼마가 됩니까? 3으로 나누면 3, 7에 22, 3, 8에 24, 3, 9, 27, 3, 8에 24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놈의 나머지가 누굽니까? 2죠. 나머지가 2. 그쵸? 자, 그런데 이 26이라는 똑같은 수를 갖다가 선생님이 5로 나눠볼게요. 5. 5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5, 7로 나눠볼까요? 7로 나눠봅시다. 그러면 7, 3, 21이죠. 7, 3, 21. 그러면 이게 얼마 남습니까? 5가 남는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26을 갖다가 이번에는 9로 나눠보겠습니다. 9. 자, 9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요. 9, 2, 18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얼마가 남냐면 8이 남습니다. 자, 여기서 뭔가를 느껴야 돼요. 자, 26이라는 요 똑같은 수들을 갖다가요. 한 번은 3으로 나누고 7로 나누고 9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3으로 나누니까 2가 남았었거든요. 나머지가 2였어요. 근데 9로 나누니까 8이 남았어요. 어라 이거 봐라. 선생님이 7은 그냥 요걸 예상하기 위해서 7로 나누면 3보다 큰 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를 제외하고 보면요.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2예요. 그런데 이 9라는 것은 몇이 돼버리냐면 3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그죠? 3의 차수가 하나 더 증가하게 되죠. 이렇게 차수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되니까 8이라는 나머지가 나왔어요. 이 8이라는 나머지는 이미 3보다도 큰 수죠. 그죠? 그러면 도대체 이 2라는 숫자를 찾아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9로 나누지 말고 3으로 바로 나눌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이 상태밖에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의 8 나머지 8을 갖다가 몇으로 나눠버리면 될까요? 이걸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누가 되냐면 2라는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3보다 차수가 높은 9로 나누니까 3보다 큰 놈이 나올 수 있더라. 그러니까 3보다 큰 놈을 나머지처럼 잡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말이 여기 어떻게 적용되나 보세요. 자, 이 놈을 보시면요. 자, 우리가 x-1의 제곱, 그 다음에 x 플러스 1로 나눴어요. 그러면 요걸로 나누게 되면요. 여긴 2차식인데, 그쵸? 나머지가 2차식인데, 그 2차식은요. 2차식은 얘나 얘보다 차수가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나누는 수보다도 차수가 더 높아요. 마치 아까쯤에 9로 나눴을 때 8이 나왔죠. 그 8이라는 숫자가 나누고자 하는 3보다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으로 또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즉, 이 2차식을 갖다가 얘로 또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x-1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몫이 n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나머지 r 2차식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꼴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2차식을 갖다가 얘로 또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 앞에 a가 있잖아. 근데 얘는 x-1의 제곱이니까 x의 제곱의 개수가 1이잖아요. 그러면 a는 살려둬야 되니까 ax-1의 제곱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a이고 그때 나머지가 요 놈이잖아. 그런데 이 2차식이나 이 2차식이나 차수가 똑같기 때문에 이 l이라는 건 숫자 상수죠. 그 상수가 a란 뜻입니다. 이해됐죠? 자, 거기에 뭐가 붙냐면 3x 플러스 2라는 나머지가 붙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잡아줘야 될 2차식은 바로 요렇게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문제의 가장 큰 관건입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학교 시험에도 반드시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잡아내면 이 문제 해결되죠. 자, 그러면 미지수가 몇 개 남았어요? 딸랑 A 하나 남았죠. 그래서 주어진 게 바로 요 놈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 돼야 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몽땅 사라지게 되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1 들어가면 3 돼야 되는 거니까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제곱 4. 그러니까 4의 2가 되고요. x에 마이너스 1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2 그러면 마이너스 1. 요 놈이 누가 된다고요? 3이 된다는 얘기니까 a는 얼마가 됩니까? 1이 돼버리는 거죠. 자, 이 a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가 뿅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머지 r은 rx죠, rx. rx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냐면 자, a가 1일 때니까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보면 x제곱 이렇게 나오죠. x제곱.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3x니까 플러스 x가 되겠고요. 자, 여기 플러스 1에 플러스 2니까 플러스 3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이 놈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93페이지에 85번입니다. 93페이지 85번 보죠. 자, 봅시다. 자, 93페이지 85번입니다. 잘 보세요.
자, 다항식 fx를 그랬어요. fx라는 놈을 갖다가 누구로 나눈다고 그랬냐면요. x-2분의 1로 이렇게 나눈답니다. x-2분의 1로 이렇게 나누었을 때 몫이 qx래요. 그러니까 qx가 여기 이렇게 붙겠죠? qx. 그때의 나머지가 2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전체가 지금 fx죠. 그죠? 자, 2일 때 xfx를 2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차례대로 적은 것은. 그럼 필요한 게 뭡니까? 2fx가 필요하죠. xfx, xfx. 자, 요 놈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xfx라는 건 뭐냐면 요거에 x배를 한 거니까 요 우변에도 x배를 해야 되죠. 근데 요 놈은 지금 항이 하나, 둘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기도 x배하고 여기도 x배 해야 되겠죠. 정리된 결과는 이렇게 되겠네요. x-2분의 1, 그 다음에 여긴 qx가 되겠고요. 여기에 몇 x가 붙어요? 2x가 붙는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게 x배 한 겁니다. 바로 요 놈을 누구로 나누겠다고요? 2x 플러스 1로 나눌 때의 몫과 나머지를 구하랍니다. 그러면 이 놈을 갖다가 누구로 나누겠다는 거냐면요. 바로 2x 플러스 1로 나누겠답니다. 2x 플러스 1. 2x 플러스 1. 이때의 몫과 나머지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쓸 수 있는 것과 아래에 쓸 수 있는 걸로 나타내어라 그랬죠. 자, 일단은 요 놈으로 여기가 항이 두 개니까요. 앞쪽 해주고 뒤쪽 해주는 건데 뒤쪽이랑 차수가 동일하죠. 그러니까 여기도 나눠야 됩니다. 반드시. 자, 요거 정리하면요. 앞에 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얘 되게 만들어줘야 되죠. 2x 플러스 1 몇 배 하면 될까요? x-2분의 1이 나오면 되잖아요. 여기 x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x 플러스 1이니까 여기가 지금 x-2분의 1 아니네요. 여기 x 플러스 2분의 1이죠. 어쩐지 뭐가 이상하다 그랬어요. 여기 플러스입니다. 자, 여기도 플러스죠. 그죠? 그러면 됐죠, 이제. 요거 2배 한 게 지금 2x 플러스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걸 반으로 나누면 요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2분의 1이 들어가면 요 놈의 반이 들어가니까 요 놈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이 더 들어가 있어야 얘를 지울 수가 있죠. 그러니까 x에다가 그 다음에 qx가 더 붙는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요 밑에 생기는 건 요 놈과 요 놈을 통째로 곱하게 되면 x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qx. 자, 요 놈이 생긴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뒤에 붙어야 될 겁니다. 뒤에 붙어야 될 건 2x 플러스 1이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1이 들어가겠죠? 1. 그러면은 플러스 뭐가 붙습니까? 한 배라고 그랬으니까 2x 플러스 1이 이렇게 붙어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요거는 이제 빼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여기는 이렇게 빼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일단 같으니까 지워져 버리고요. 자, 요 밑에는 누가 생깁니까? 여기서 여기 빼는 거니까 2x 사라지면서 0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요 위에 쓰여진 것이 누구냐면 바로 몫이 되겠죠. 몫. 그쵸? 요 밑에 나와 있는 요 놈이 누굽니까? 바로 나머지.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몫과 나머지에 해당하는 걸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분의 1 xqx 플러스 1. 자, 바로 3번, 4번, 5번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몇 번입니까? 바로 4번이 정답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로 넘어가서요. 110페이지에 필수 예제 40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필수 예제 40번 보겠습니다. x의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x의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의 최대 공약수가 x에 대한 1차식일 때 이 위의 관계식을 구하여라.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보죠. 자, x의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x의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 자, 요 놈의 최대 공약수가 x에 대한 1차식이다. 최대 공약수는 더해서도 나올 수 있고 빼서도 낼 수도 있고 곱해서도 나올 수 있어요. 그쵸? 기억나시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차수를 줄여줄 때는 어떻게 해결 본다? 마이너스. 빼서 해결 보는 게 차수가 가장 낮아진다. 그럼 x의 세제곱 사라지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 뺐으니까 얘는 a 마이너스 b x제곱이 되고요. 자, 여기는 b 마이너스 a인데 바깥으로 공통인 걸 빼내려면 마이너스를 빼내버리면 바뀌죠, 순서가. 그래서 a 마이너스 bx로 바뀌고요. 1에서 1 빼면 사라지니까 요 놈이 되겠습니다. 바로 요 놈이 0 되는 조건에서 최대 공약수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0이 되는 조건은 어떻게 돼요? a 마이너스 b가 앞으로 빠져나오면 x제곱 마이너스 x인데, 자, 이거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선생님이. a 마이너스 b 빼내면 x제곱 마이너스 x잖아요. 이것은 x 마이너스 1이죠.
요 놈이 0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요걸 만족하는 조건들 보세요. 자,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A 이퀄 B죠. 0 되려면. 그죠?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X가 0이죠. 세 번째 조건은 뭐예요? X가 1이죠. 자, 요 경우를 각각 3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3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A와 B가 같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A와 B가 같다고 그러면 B 대신에 A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위의 식이 X의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식도 X의 세제곱 B 대신에 A 집어넣으면 A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이 되죠. 자, 이것은 이 위식과 아래식이 동일하잖아요. 그럼 최대 공약수가 뭐가 됩니까? 최대 공약수가 3차식이 돼버리죠. 3차가 돼버리죠. 3차. 그죠? 자, 이건 문제의 의도와 맞지 않습니다. 왜? X에 대한 몇 차식을 구하여라? 1차식일 때 그랬으니까. 그죠? 자, 두 번째 거 볼까요? X가 0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위에 것도 1이고 아래 것도 1이죠. 자, 이것은 최대 공약수가 뭡니까? 최대 공약수가 0차인 상수가 돼버리죠. 자, 이것도 문제의 의도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딱 남았는데요. 세 번째 정리해보면요. X가 1일 때입니다.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1 나오고요. 아래 것도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1 나오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되죠. 바로 요 놈만이 만족하는 것이니까 얘가 최대 공약수가 1차란 얘기죠. 1차. 그럼 이 최대 공약수가 1차가 되기 위한 조건이 어디 나와 있냐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바로 요 놈이 몇이 돼야 됩니까?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는 조건은 A, B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여라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죠. 이게 0 될 때 바로 최대 공약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A 플러스 B 플러스 2가 0 될 때 최대 공약수가 발생한다. 단 A와 B는 같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A와 B는 같으면 안 되겠죠. 왜 그럴까요? A, B가 같으면 어떻게 돼버려요? 원래의 요식과 동일해져 버리잖아요. 3차식이 돼버리니까 안 되니까 A와 B는 달라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111페이지에 101번에 4번, 5번. 자, 이렇게 문제 보도록 합시다. 11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11페이지 보시죠. 자, 다음 다항식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여라 그랬죠? 자, 일단 4번부터 보도록 할 건데요. 자, 4번에는 이제 숫자로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자, 이때는 유클리드의 호재법 혹은 B자법을 사용하면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게 어떻게 2배수, 3배수, 우리가 소수들 찾기도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럴 땐 유클리드의 호재법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그럼 2226과 그 다음에 3180. 자, 요거부터 한번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죠. 어차피 요놈의 최대 공약수와 477을 해도 최대 공약수가 보이게 되니까. 자, 요놈을 정리하면요. 자, 먼저 1이 들어가서 여기 2226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4가 되고요. 하나 빌려왔으니까 여기는 7에서 2 빼니까 5가 되네요. 5.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돼요? 1에서 2 빼면 9가 되나요? 954가 되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얼마가 들어가냐면 2가 들어가나요? 2, 4, 8. 그 다음에 2, 5, 10, 2, 9, 19. 자, 이렇게 됩니다. 요거 빠지면요. 여기는 얼마가 돼요? 16에서 8이니까 8 남고요. 여기 하나 남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에서 9, 3이 되죠? 318. 그죠? 그럼 여기 3 들어가네요. 3. 그러면 3, 3은 9, 3, 1은 3, 3, 8에 24, 954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0이 돼버리죠. 자, 유클리드의 호재법은 반대쪽이 0 될 때 그 반대쪽에 있는 것, 이게 바로 최대 공약수가 된다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둘의 최대 공약수가 318이에요. 그럼 두 번째 해야 될 건 뭡니까? 바로 이 318과 그 다음에 원래 맨 앞에 있던 수 477이죠? 얘네 둘의 최대 공약수 구해주면 되는 거죠. 자, 다시 B자 내리고요. 자, 1 들어갑니다. 1 들어가면 318이 되고요. 자, 여기는 9가 나오죠. 9. 그죠? 17에서 8 빼면 9고요. 6에서 1 빼는 거니까 5가 되고요. 여기 1이 됩니다. 159에 2배 하면 318이 되죠. 이렇게 0 됐습니다. 그러면 최대 공약수가 누굽니까? 이 두 수의 최대 공약수는 159죠. 그죠? 최대 공약수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159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소 공배수죠. 최소 공배수는 이제 이 세 수를 다 나눠가는 거죠. 자, 일단 159로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게 되면 여기는 얼마 들어가야 돼요? 3, 9, 27이니까 여기는 3 들어가야 되겠고요. 여기는 일단 1이 들어가죠? 1이 들어가면 159 빠져요. 159를 빼면 얼마가 나옵니까? 여기는 12에서 9 빼면 3이고요. 1이니까 6이 되죠? 636이 되네요. 636은 얼마 들어가면 되죠? 4, 9, 36이니까 4 들어가겠네.
이렇게. 그쵸? 자, 그 다음에 3180이라는 거는 159의 2배가 318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20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한 번 더 가야 되네. 자, 2로 나눌 수가 있죠. 3이고요. 2, 7에 14고요. 여기 10이라는 거 알 수 있네요. 그죠? 자, 이제 최소 공배수라는 건 얘네들을 몽땅 곱한 거죠. 그러면 최소 공배수 얼마인가 봅시다. 자, 10은 나중에 0 하나 붙이면 되는 거니까 요거 계산해 봅시다. 얘네 둘이 곱한 게 얼마라고요? 318입니다. 거기에다 37에 22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318에다가 28에 16에다가 2, 1은 2, 3에다가 2, 3은 6이 되죠. 6, 6, 7, 8이네요. 그쵸? 6, 6, 7, 8. 6, 6, 7, 8을 쓰고 마지막으로 10 곱한 거 0 하나 띡 붙이면 되는 거죠. 그죠? 66,782 바로 최소 공배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5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죠. 자, 5번은 지금 다항식입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하라는 뜻이죠.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요거부터 정리해 볼까요? 일단은 인수분해 우선순위에 의해서 4 빠져나오고요. 그 다음에 x가 3개, 2개, 1개니까 하나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죠. 하나 빼내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렇게. 이거 완전 제곱식이죠. 그러면 4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네요. 이렇게. 자, 우측 거 볼까요? 6이 빠져나오죠? 그 다음에 x가 4개, 3개, 2개면 2개 빠져나오죠. x 2개 빠져나오면 여기에는 2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요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 둘에 하나, 큰 게 마이너스 1개 플러스니까 요 놈은 6x 제곱에 x 마이너스 1에 2x 플러스 1이 되네요.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요거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4x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4x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도 좀 간단히 비워놓고, 자, 인수분해 끝났으니까 이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찾으러 가야 되죠. 자, 최대 공약수는요, 바로 이 왼쪽에 쓰여지는 게 최대 공약수죠. 자, 일단 뭐 들어갈까요? 요것도 짝수, 요것도 짝수죠. 2의 배수니까 2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x 하나, x 2개니까 x 하나 들어갑니다. x-1 2개, x-1 하나. 그러니까 x-1 하나 들어가고요. 2x 플러스 1은 얘만 가졌죠. 그러니까 안 되겠죠. 자, 요 밑에다 이제 또 적어야 되겠죠. 자, 여기는 요걸로 나눈 거 적으면 되니까 여기는 2 나오고요. x 하나 지워졌고 x-1이 들어가네요. 자, 여기는 2, 3은 6이니까 3 하나, x 하나. x-1은 사라지고 2x 플러스 1. 자, 서로 소인가 확인해야죠. 얘네들이 공통인 것은 존재하지 않죠. 그죠? 그럼 최대 공약수 나왔습니다. 최대 공약수는 누가 되냐면요. 최대 공약수는 2x의 x-1이 최대 공약수가 되겠고요. 최소 공배수는요. 다 곱한 거죠. 다 곱했으니까 숫자부터 하면 3이 6이 12가 되고요. 자, x는 하나, 둘, x 2개. x-1은 하나, 둘, x-1 2개. 자, 마지막 2x 플러스 1 하나 더 붙여주시면 되죠. 2x 플러스 1. 바로 이것이 최소 공배수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역시 다음 문제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 문제는요. 우리 112페이지에 109번 문제인데요. 112페이지 109번 문제. 자, 112페이지의 109번 문제입니다. 112페이지의 109번 문제하고요. 112페이지의 110번 문제. 요 두 문제는요. 선생님이 미안하다에다 넣어놨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들어가 있는 문제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들의 질문 빈도수가 많았지만 미안하다에서 이제 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두 문제가 궁금하신 분은 미안하다에 가서 문제를 찾아서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지금 다 졸리잖아요. 그죠? 따분해서 요 두 문제는 미안하다에서 확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13페이지에 114번 문제 좀 봐주세요. 114번 문제. 113페이지 114번 문제입니다. 자, 보시죠. 다항식 fx와 gx를 x의 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각각 2x-1과 x 플러스 2다. 이때 fx와 gx를 곱한 것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자, 요거는요, 선생님이 예전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문제 중에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x라는 값을요, x를 5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2라더라. 그 다음에 또 어떤 수 y를 갖다가 5로 나누었더니 그때의 나머지는 3이 된다더라. 그러면 x, y, 즉 x랑 y를 곱한 것을 5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가 나오니? 자, 이런 문제 기억납니까? 자, 이걸 각각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x라는 놈은 5로 나누면 나머지가 2야. 그래서 몫을 하나 적어봤더니 이렇게 됐어. y라는 놈을 갖다가 역시 5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3이래. 자, 몫을 m이라고 적었어. 근데 이번에는 xy 곱한 것을 5로 나눈 나머지래.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xy 곱한 게 뭐냐면 요 놈과 요 놈을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5l 플러스 2하고요. 5m 플러스 3이라는 놈을 이렇게 곱한 거야. 이 곱한 것을 5로 나눈 나머지 요것을 5로 나눈 나머지 5n 플러스 r 했을 때 요 r을 구해내라는 뜻입니다. 그럼 요거 어떻게 썼죠 우리가? 일단 곱한 것을 계산하면 이걸 전개하는 거잖아. 이거 전개를 하면 5, 25, LM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5, 35, L에다가 플러스 2, 5, 10M에다가 플러스 2, 3은 6이죠. 이해됩니까? 자, 이것을 5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이미 25, 15, 10이 5의 배수가 돼 있죠. 이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5라는 5L에다가 이 두 개를 곱해봤자 이미 5의 배수죠. 5M도 얘네 둘에 곱해봤자 이미 5의 배수죠. 그러면 5의 배수가 아닌 이 두 수의 곱을 그냥 5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의 배수는 지울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애초에 지울수가 있다는 얘기니까 얘는 2, 3은 6이죠. 이 6을 5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을 하면 된다는 뜻이죠. 이해됐습니까? 자, 이런 문제 본 적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이해가 됐다면 이제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보죠. 자, 뭐라고 그랬냐면 fx를 갖다가요. 뭐라고 그랬냐면 x의 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눈대요. x의 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2x 마이너스 1이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놈 몫을 l이라고 잡기로 하고요. 그 다음은 두 번째 gx를 갖다 똑같은 x의 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몫은 m이라고 하고요. 나머지가 x 플러스 2였다 그랬어요. 자, 이때 fx와 gx를 곱한 것을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fx와 gx를 곱하는 거니까 얘랑 얘를 통째로 곱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써보면요. fx에 해당하는 게 누굽니까? x의 세제곱 플러스 1, l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요 놈이 fx죠. 근데 gx는 어떻게 되냐면요. x 세제곱 플러스 1에 m배에 그 다음에 플러스 x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요 놈이죠. 이게 지금 fx와 gx의 곱이죠. 요 놈을 갖다 누구로 나눌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요. 자, 그런데 이 놈은 누구냐면 우리가 x의 세제곱 플러스 1을 갖다 인수분해하면요. x 플러스 1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놈의 약수입니다. 약수. 그죠? 그러니까 이 놈의 배수는 요 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나눠보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요 안에 요 놈이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요 안에도 요 놈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꿨으면 요렇게 쓸 수가 있죠. 요 놈은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l에다가 플러스 괄호 2x 마이너스 1. 이렇게. 요 놈도 바꿨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요 놈도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m에다가 플러스 x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걸 갖다가 누구로 나눈 나머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요 놈하고 요 놈 곱해봤자 어차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배수잖아요. 요 놈하고 요 놈 곱해도 배수잖아요. 요 놈하고 요 놈 곱해도 배수잖아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없는 것끼리 계산한 것이 바로 요 놈과 요 놈의 곱이죠. 그죠? 이 놈의 곱을 바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요 놈의 곱이 도대체 누구냐? 이 둘의 곱은요. 2x 플러스 x는요. 2x제곱이 됩니다. 2x제곱. 그 다음에 2x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3x죠.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fx와 gx의 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걸 누구로 나눈 나머지? 바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자, 몫이 얼마가 됩니까? 2가 되게 돼 있죠? 자, 그러면 2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2가 되게 됩니다. 자, 이것을 뺀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정리해보죠. 앞에 건 사라져버려요. 이렇게. 3x-2x 플러스 5x가 되죠? 빼는 거니까 요거 빼버리면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바로 우리가 구하려는 건 바로 5x-4죠? 정답 몇 번에 있습니까? 예,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오늘의 마지막 문제. 예, 우리 사랑한다 볼륨 1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118번 문제 봅시다. 자, 똑같은 페이지죠? 118번 문제. 자, 봅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6, 8인 두 원 C1, C2가 있다 그랬어요. 자, C1하고요. C2가 있대요. 자, 이 둘의 반지름은요. 반지름이 각각 6하고 8이랍니다. 6하고 8이래요. 이렇게. 자, 요 위에 점 P1, P1과 C1 위의 점 P1, 그 다음에 C2 위의 P2에서 P2, 여기죠? 여기에. 여기서 외접하고 있다. C1이 C2에 외접하면서 굴러간답니다. 이렇게 계속 돌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구르면서 도는 거지. 이렇게 구르면서. 구를 때 점 P와 점 P2가 다시 만나려면 C1의 중심은 C2의 둘레를 최소한 몇 번 돌아야 하느냐.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최소 공배수를 이용을 하는 건데 6과 8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입니까? 48입니까? 24죠? 24? 6, 8에 48의 반? 24. 24가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죠? 그쵸? 자, 맞아. 구해보면요. 아, 이거 24로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둘레를 몇 번 돌아야 되냐 그랬으니까 둘레 길이가 나와야 되죠. 그죠? 그러면 둘레 길이 구해야죠. 자, 둘레라는 건 반지름의 몇 배 파이? 2배 파이죠? 그러니까 이건 12파이가 되겠고요. 자, 여기는 8, 2, 16파이가 되겠죠. 자, 이 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놔야 되겠죠? 최소 공배수 구해보죠. 자, 4파이가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는 3이 되겠고요. 4, 32, 여기는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최소 공배수 LCD, LCM, 최소 공배수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3, 4, 12, 48파이. 바로 48파이마다 한 번씩 만나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요 끝까지 48파이예요. 48파이지. 여긴 0입니다. 여긴 48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A라는 것을 선생님이 위쪽에다가 A, C1 밑에다가 C2를 한번 정리해보죠. C1은요, 한 바퀴 도는데 12파이만큼씩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 때마다 12파이씩 48파이면 넷으로 쪼개지죠? 넷으로 이렇게 쪼개집니다. 넷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12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24파이. 여기가 36파이. 그 다음 48파이. 이렇게 돌아오겠죠? C2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16파이씩 간답니다. 16파이. 그러면은 16파이. 그 다음에 32파이가 되겠죠? 32파이. 자, 그 다음에 48파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C가 한 바퀴 돌아도 C2를 한 바퀴 돌 수 없는 거죠. 그죠? C2 한 바퀴에 못 미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보세요.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 풀면 되죠. 무슨 뜻이냐면 C1의 중심은 C2의 둘레를, 그러면 C2의 둘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48파이를 C1이 몇 번 돌아줘야 되느냐. 그러면 C2가 바로 48이 될 동안 C1은 몇 번 둘레를 도느냐. C2의 둘레를 몇 번 도느냐 그랬기 때문에 C2가 지금 그동안 하나, 둘, 세 번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C2는 세 바퀴 돌 동안 48파이를 도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C1은 네 바퀴를 돌지만 C1은 자체적으로 네 바퀴를 돌고 C2의 둘레는 세 바퀴를 돌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세 바퀴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세 바퀴. 자, 요 놈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사랑한다 첫 시간 볼륨 1입니다. 바로 집합부터 유무리식까지의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문제들만 종합해서 풀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사랑한다 2 볼륨 2에 해당하는 문제들 역시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이 볼륨 2를 안 듣는 학생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볼륨 1이 끝나게 되는데요. 예, 다음 이제 볼륨 2를 들으실 때 아마 역시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기 있는 것들 자기 걸로 꼭 만드셔서 고득점 만드시길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